여러분 안녕하세요. 칠봉국어 시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동별곡 본사 마지막 단락 망향정에서 바라본 파도의 장관을 서술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락에서는 성난 파도와 출렁이는 물보라를 감각적,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역동적으로 묘사하였습니다. 또한 화자의 내적 갈등을 성난 파도에 빗대고 고래, 은산, 백설과 같은 보조관념을 사용하여 이를 은유적으로 형상화하였습니다. 편근을 못내 모아 망향경의 오른말이 하늘 끝을 끝내 못 보고 망향정에 오르니, 여기에서 망향정은 이 단락의 여정이고 오른말이는 오르니라고 해석하고 올라서 하는 말이 또는 올라간 말이 즉 가축의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바다 밖은 하늘이니 하늘 밖은 무엇인고, 바다 밖은 하늘인데 하늘 밖은 무엇인가. 이 문장에서는 화자의 시선 또는 생각의 방향이 바다, 하늘 그리고 하늘 밖이라는 곳으로 점층 그리고 연쇄적으로 확장되면서 한눈에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아득하게 멀고 넓어서 끝이 없을 만큼 저 너머에 있는 일망무제의 공간을 의식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문장을 다시 정리하면 하늘 끝을 끝내 못 보고 망향정에 오르니 바다 밖은 하늘인데 하늘 밖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며 더 넓은 세계에 대한 궁금증을 품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뜩 노안고래 리라셔 놀래관대, 가뜩이나 성난고래를 누가 놀라게 하였기에, 여기서 고래는 거칠고 성난 파도의 보조관념으로서 은유법이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친 파도를 화나다라는 수식어와 놀라다라는 서술어를 사용하여 화자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을 형상화하였습니다. 불거니 뿜거니 어지러이 구는디고, 바닷물 또는 파도를 불거니 뿜거니 하면서 어지럽게 구는 것인가. 은산을 걷어내어 뉴캅의 나리는 듯, 파도가 마치 은산을 꺾어내어 온 세상에 흩뿌려 내리는 듯. 여기에서 은산은 고래와 마찬가지로 높이 솟아 부서지는 흰 파도의 보조관념으로서 은유법이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여기서 육합은 천지와 사방을 통틀어 이루는 말로 하늘과 땅 그리고 동서남북을 뜻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높이 치는 큰 파도를 은으로 만든 흰 산에 비유하고 이 물보라를 온 세계에 뿌린다고 표현을 하여 화자의 내적 갈등이 점차 고조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월 량천의 백설은 무스일고, 5월 드높은 하늘에 백설 즉 물보라는 무슨 일인가. 여기에서 이 장천은 끝없이 있다, 멀고도 넓은 하늘이라는 뜻으로서 앞서 말씀드렸던 일망무지와 연결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끝없이 넓은 일망무제의 5월 하늘에 백설,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가 무슨 일인가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백설은 고래와 은산과 같이 성난 파도의 보조관념이고 이를 쏟아져 내리는 흰 눈에 빗대어 은유법으로 형상화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뜩 노한 고래가 은산을 꺾어내고 백설이 되어 온 세상에 내리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여 사회적 자인 관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책무와 개인적 자로서 자연을 즐기고 싶은 욕구 사이에 대립으로부터 빚어진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음을 서술하고 있는 단락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성난 고래가 높이 솟아 은산을 꺾어내어 온 세상에 흰 눈을 뿌린다고 이야기를 하며 내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망향정에서 바라본 파도의 장관을 서술한 단락을 살펴봤습니다. 출제 지점입니다. 화자의 내적 갈등을 형성한 구절과 비유적 표현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화자의 내적 갈등은
파도라는 원관념이 고래, 은산, 그리고 백설이라는 보조관념으로 은유법을 통하여 묘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하고 은유법이 사용되었다는 점과 더불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확인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하늘 끝을 끝내 보지 못했다는 것을 보니 화자의 갈등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단락에서는 화자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점차 고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선택지 1번은 적절한 표현으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다음 선택지입니다. 성난고래가 바다의 거센 파도를 묘사한 것으로 보아 화자의 내적 갈등이 형상화된 보조관념이라고 볼 수 있겠군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단락에서 파도의 보조관념은 고래, 은산, 백설로 표현된 점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선택지 2번도 적절함으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3번입니다. 몰아치는 파도를 하얀 은산에 비유한 것으로 보아 화자가 대상의 시각적 이미지에 주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적절한 설명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습니다. 4번입니다. 5월의 백설은 어찌된 일인가라는 표현으로 보아 대상의 아름다움에 대한 의문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5월 장천의 백설이라는 표현은 표면적으로는 망양정에서 바라본 파도의 장관을 묘사한 표현이고 이면으로는 화자의 갈등이 심화된 것을 나타낸 표현이기 때문에 대상의 아름다움에 대한 의문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선택지 4번이 정답입니다. 마지막 선택지입니다. 바다 밖은 하늘이고 하늘 밖은 무엇인가 라는 표현에서 일망무제의 광활함을 연쇄적 서술 방식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선택지 5번도 적절한 설명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선택지 4번이 정답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갓등 노안고래 뉘라셔 놀래관대 불거니 뿜거니 어지러이 구는디고 은산을 걷거내어 육합의 내리는 듯 5월 갱천의 백설은 무스일고 성남파도와 출렁이는 물보라를 감각적 그리고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역동적으로 묘사하였습니다. 이를 은유법을 사용하여 고래, 은산, 백설이라는 보조관념으로 형상하였습니다. 그러면 7분 국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